주기율표라고 하는 부분인데, 아무튼 주기율은 주기적인 성질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주기적인 성질을 파악하려면은 원소를 비슷한 애들끼리 분류를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 분류해 본 사람이 라부아제라는 사람입니다. 라부아제는 뭐 화학의 아버지 이렇게도 불러요. 질량 보존 법칙 발견하고 연소 이론 확립했으면서 원소 화합으로 구분한 화학자이다. 라부아제가 수많은 업적을 남기는데 아내의 도움이 매우 컸다고 알려졌다. 아, 그렇구나. 아무튼 분류를 이제 처음 해본 사람이 라부아제인데 이렇게 1, 2, 3, 4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근데 분류를 했는데, 근데 이 당시로는 생석회나 산화바륨, 알루미나, 마그네시아, 실리카 이런 애들을 분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분리가 안 돼야지 원소인데 이 사람들이 근데 분리를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그냥 원소인 줄 알았어. 원소인 줄 알았고 실제로는 화합물이거든요. 그다음 빛이나 열 이런 것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물질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하여튼 이렇게 분류를 했다. 처음 분류했다라는 데 의의를 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데베라이너의 새쌍 원소는 괴테 화학 선생이었대. 데베라이너라는 사람이. 근데 이 당시에 알려진 원소들 가운데 3개씩 쌍을 이뤄서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칼슘 스트로튬 바륨이 성질이 비슷합니다. 이거는 지금 보면은 2족이죠, 2족. 근데 얘네를 원자량 순으로 배열했을 때, 원자량이 이렇게 증가하는 순으로 배열했을 때, 이 양 끝에 있는 애를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면 87.6 정도 됩니다. 중간값이 정도가 돼요. 밀도도 이거 둘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면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어떤 규칙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증가하는데 규칙성이 있다. 그런 걸 발견합니다. 이거를 데베라이너의 새쌍 원소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가운데 있는 애는 양 끝에 있는 애 더한 값의 반이 됩니다. 반. 네, 그게 데베라이너 새쌍 원소설이라고 했고, 리튬, 나트륨, 칼륨도 새쌍 원소이고요. 이거는 지금은 이제 알칼리 금속이죠. 1족이고. 이건 17쪽이고 이거는 이제 할로젠족이죠. 요런 애들이 어떤 규칙성이 있다 이런 걸 발견한 거고, 뉴렌즈의 옥타브설은 이 사람도 원자량 증가순으로 배열합니다. 원자량 증가순으로 배열하면은 8번째마다 물리화학적 비슷한 원소가 나타난다는 걸 발견합니다. 이게 도레미파솔라시도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번째 또 도가 나오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리튬이랑 나트륨이랑 비슷한데 배열을 해보면은 이거 다음에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파솔라시 여기 플로린 여기 써있구나. 왜 이렇게 써놨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써놨구나. 이거 다음에 일로 가야죠. 도레미파솔라시 또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이때는 왜 이렇게 됐었냐면, 요 당시에는 할로젠이 없었어요. 할로젠이 발견이 할로젠이래. 비활성 기체가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비활성 기체는 기체 상태고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 반응성이 없어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자, 그래서 이제 주기율표상에서 이 비활성 기체가 없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플로린 다음에 염소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리튬이랑 나트륨이랑 비슷한데 여기서부터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이렇게 여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런 주장을 했는데 사람들이 뭐 안 믿었어요. 안 믿고 약간 비웃음거리가 됐습니다. 학회에서 웃음거리가 되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음악이랑 원소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는, 이제 멘델레예프가 러시아의 화학자인데 이 사람이 뭔가 이제 잘 가리키려고 그 당시에 63가지의 원소들을 원자량과 여러가지 화학적 물리적 성질을 기록한 카드를 만들어서
카드를 이리저리 배열을 해요. 비슷한 애들끼리. 그러면서 원소들이 규칙성이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고 주기율표를 만들게 됩니다. 주기율표를. 그래서 요때 현대처럼 가로줄과 세로줄 이렇게 나눠서 주기율표를 맨델레프가 처음 만듭니다. 근데 맨델레프는 이제 이 화학적 성질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도 근데 원자량 배열 순서대로 원자량 증가 순으로 배열합니다. 원자량 증가 순으로. 그럼 이제 이렇게 배열하다 보면은 이제 칼슘 다음에 타이타늄이 와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 타이타늄을 쓰면은 요게 위아래로 잘 안 맞는 거야, 성질이.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좀 비워두고 옆에다가 씁니다. 이건 아직 발견이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발견이 안 됐다. 발견이 되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을 거다. 이렇게 예언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맨델레프가 에카 알루미늄이라는 게 있을 건데 그거 성질은 뭐 원자량이 68일 거고 밀도는 5.99 뭐 이럴 거다. 실제로 발견이 됩니다. 발륨이. 그래서 요 실제랑 비슷해요. 규소도 이제 비슷합니다. 에카 규소도 절마늄이라고 이름은 절마늄이라고 이제 붙인 거죠. 이렇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말이 맞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 되게 유용한 주기율표가 이제 탄생한 거죠. 주기율표가 화학자들한테는 엄청 중요하거든요. 근데 약간 이제 안 맞는 부분이 생겨요. 나중에 비활성 기체인 아르곤이 발견이 됩니다. 근데 아르곤은 지금 주기율표상에서 보면 이제 18번이에요. 18번이긴 한데 원자량이 한 40 정도 돼요. 40 정도. 근데 칼륨은 19번이긴 한데 지금 39.1이야. 그러니까 맨델레이프는 원자량 증가 순으로 배열했기 때문에 칼륨이 오고 그 다음에 아르곤이 와야 돼요. 원자량 증가 순으로 배열하면 칼륨 다음 아르곤 써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되게 뭐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칼륨이 와야 할 자리에 만약에 아르곤이 이렇게 온다. 그러면은 이게 얘네들은 다 고체고, 근데 얘는 기체고, 얘네들은 뭐 물하고 반응해서 수소기체 발생하고 이런데 얘는 또 그렇지도 않고 안 맞아요. 이게 성질이 아르곤은. 그래서 이제 맨델레프는 그거는 잘은 모르겠다 인정을 하고 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유는 잘 몰랐어요.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 있는데 이거를 해결한 거는 이제 모즐리라는 사람입니다. 모즐리가 여러 가지 이제 X선 실험 뭐 이런 걸 해보니까 이게 러더퍼드 제자인데 모즐리가 이게 실험을 해보니까 화학적 성질이 원자량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원자량은 뭐 질량수랑 비슷한 거고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인데 원자량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양성자수에 의해서 화학적 성질이 결정된다 라는 걸 알게 되고 원자들의 번호를 양성자수랑 원자번호로 정해요. 양성자수를 원자번호로 정합니다. 양성자수가 한 개면 1번, 뭐 두 개면 2번 이렇게 정해. 그렇게 해서 배열하게 되면 화학적 성질이 잘 맞아요. 근데 중성자는 있어도 화학적 성질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아르곤이 18이면 양성자가 18개인데 이게 한 40 정도 되는 거니까 그러면 중성자가 22개 정도 있었던 겁니다. 얘는. 아르곤은. 근데 얘는 이제 19번이고 그러면 중성자가 20개 있는 거죠. 중성자 수는 화학적 성질에는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원자량 증가 순으로 배열하는 게 아니라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해야 돼요.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현대적인 주기율표가 탄생했어요. 그리고 보시면 주기율표는 이렇게 생겼는데 요 책에는 이제 초록색으로 이렇게 배경이 초록색으로 된 애가 금속이죠. 금속이 제일 많고요. 금속은 이제 왼쪽하고 중앙에 많고 수소만 비금속인데 1쪽에 있고 나머지는 다 비금속은 오른쪽 위쪽에 있죠. 비금속은 노란색이 비금속입니다. 보라색 이거는 준금속. 얘는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 정도인데
엄밀하게 말을 하자면 비금속으로 분류하는 게 더 낫기는 해요. 예. 이게 이제 공유결합 같은 거 얘기할 때는 이걸 비금속으로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어찌됐건 여기는 중금속. 비금속보다는 전기가 좀 더 잘 통하고, 금속보다는 좀 안 통하고, 뭐 이런 거죠. 예, 중금속이고, 그 다음에 이 파란 거는 좀 나중에 이제 추가가 돼가지고 성질이 명확하지 않은 거긴 한데, 그런데 그래도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신경 쓸 건 없지만 아무튼 여기 이런 데 있는 금속이랑 비슷하겠지. 요거까지도 금속 아니면 중금속일 텐데 이게 금방 사라져요. 그러니까 118번이면 양성자가 118개가 있어야 돼. 그럼 걔네들끼리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금방 사라집니다. 이게 성질이.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성질을 이제 밝히지 못한 거고요. 아무튼 요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금속, 비금속, 중금속. 수소만 비금속인데 이 왼쪽 꼭대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상온에서 액체 상태에 있는 파란색 글씨로 써져 있는 액체입니다. 예. 수은이랑 브로민은 액체다, 액체. 금속은 다 고체고요. 그 다음에 기체인 애들은 여기 색깔이 이제 약간 빨간색. 요 애들은 기체, 상온에서. 요 애들은 기체. 이렇게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왜 이렇게 빼놨냐면 이거를 요 안에다 집어넣으면 너무 길어져요. 주기율표가. 원래 요 자리에 원래 요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빼놓은 거야. 그리고 이제 1, 2 이렇게 3부터 12조까지 있고 13, 14, 15, 16, 17, 18조까지 있습니다. 그쵸? 주기는 전자 껍질 쓴 거 아시죠? 주기. 그 다음에 족은 이제 원자과 전자 쓰인 거 이런 거 아시죠? 그 3주기부터는 D궤도에 전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는 건데 3주기부터는 이거는 이제 뒷페이지 보고 다시 할게요. 자, 1쪽부터 18쪽까지 있고요. 1, 2는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그냥 대표적인 원소들의 이름을 붙였고 17쪽은 할로젠족이라고 하고요. 18쪽은 비활성 기체라고 합니다. 원자과 전자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인데 화학결합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8쪽에서는 원자과 전자 수가 0이 됩니다. 얘네들은 화학결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1, 2, 3, 4, 5, 6, 7까지 늘어나는데 1, 2까지가 1쪽, 2족인데 여기서는 이제 13, 14, 15, 16, 17쪽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원자과 전자의 주기성. 원자과 전자가 한 개였다가 빵 개였다가 다시 7개까지 늘어났다가 다시 빵 개가 됐다가 7개까지 늘어났다가 이렇게 되죠. 주기적인 성질이 나타나죠. 원자과 전자가. 자, 그 다음에 이거 전자 배치 보시면 주기율표 상에서 요렇게 두 줄은 s오비탈 자리예요. 요게 6줄이잖아 원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줄은 p오비탈 자리. p오비탈 전자 6개까지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요거는 이제 s오비탈 자리고 여기가 10칸이야 10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근데 d오비탈이 원래 5개가 있는데 한 오비탈당 전자 2개 들어가니까 여기가 d오비탈 자리야. d오비탈 자리. 그 다음에 이거는 세보면 14개. 14개는 f오비탈은 이제 7개가 존재하고요. 전자는 2개씩 들어가니까 14개가 되는 겁니다. 잘 봐요. 1s 채우고 2s 그 다음에 2p 3s 3p 그 다음에 3d가 오는 게 아니라 뭐가 먼저 온다고? 4s 여기 4s 3d 4p 5s 4d 5p 6s 그 다음에 여기로 가서 4f 5d 6p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오비탈로도 주기율표를 잘 설명할 수 있어요. 자, 205쪽에 근데 여기 d오비탈이나 아니면 f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지는 애들을 전이금속이라고 좀 따로 부릅니다. 전이금속. 전이금속은 근데 고등학교 때 뭐 그렇게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하여튼 전이금속은 중간에 2번부터 12번까지 전이금속인데 요 책에는 여기까지로 전이금속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일반화학책 이런 데는 여기까지가 전위금속이야. 아무튼 D궤도의 전자가 채워지는 애들은 전위금속이 됩니다. 전형원소는 성질이 전형적으로 변하는데 전위금속은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원자과 전자수가 비슷해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1S에 2개, 뭐 2S에 2개, 2P에 6개, 3S에 2개, 3P에 6개, 다음에 4S에 2개, 예를 들어서 뭐 3D에 5개 이렇게 들어갔다. 뭐 이렇게 들어갔다 쳐. 그러면 이건 원자과 전자가 요렇게 돼요. 2개야, 2개. 일어나세요. 일어나. 그러니까 얘가 원자과 전자가 요랬는데 만약에 전자 하나가 더 들어와서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아르곤으로. 그 다음에 4S에 2개, 여기 3D에 6개 들어왔다. 근데 원자 번호가 바뀌었는데 원자과 전자는 여전히 몇 개예요? 2개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애들은 성질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가 안 늘어나요. 여기는 1개, 2개, 3개, 4개, 5, 6, 7개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여기는 이제 안 늘어납니다. 원자과 전자 하나 또는 2개야. 그러니까 성질이 비슷해. 그래서 비슷하기 때문에 합금 이런 것도 잘 되고 이러는데, 근데 아무튼 이런 거를 전위금속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전형원소라고 해요. 전형원소는 이제 성질이 전형적으로 변하고 뭐 이런 의미가 있죠. 자, 금속은 주기율표 가운데 왼쪽 가운데, 그리고 열과 전기 전도성 크다. 자유전자가 많아서 그렇고, 비금속은 오른쪽에 있고요. 열과 전기 전도성 작다. 그 다음에 여기 수소는 유일하게 액체고요. 금속 중에서. 비금속 중에는 브로민이 유일하게 액체입니다. 그 다음에 금속성은 전자를 잘 뺏기는 그런 성질인데, 이쪽 끝으로 갈수록 금속성이 세고, 비금속성은 요 플로린 쪽으로 갈수록 전자 뺏어오는 성질 이런 것들이 커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쪽성 원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양쪽성 원소는 준금속은 붕소, 규소, 절마는 비소 이런 애들이고, 준금속은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실리콘과 규소와 절마늄은 반도체 칩을 만드는 데 이용되고요. 알아주납 요거는 산과 염기 모두 반응해서 수소기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금속인데, 이런 애들은 특별히 양쪽성 원소라고도 불러. 넘어가겠습니다. 자, 칸 채우기 합니다. 일어나. 도연아, 라부아제는 이제 분류를 해봤고, 데베라이너는 3개의 원소가 비슷한 성질 나타나면서 양 끝에 있는 원소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가운데 있는 원소의 물리량이 나온다. 이런 거를 알게 되는데, 이거를 새쌍 원소설이라고 합니다. 새쌍 원소라고 하였다. 류렌즈는 당시에 발견된 원소들을 원자량 순으로 배열해. 원자량 순으로 배열했을 때 8번째마다 비슷한 성질의 원소가 나타난다. 옥타브설을 얘기했고요. 3번은 멘델레예프 쓰면 되고, 멘델레예프는 원자량 증가 순으로 배열했을 때 주기적인 성질이 나타난다는 걸 알게 되었다. 모즐리는 근데 원소를 원자량 증가 순으로 배열하는 게 아니라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양성자 수가 원자 번호죠. 현대적인 주기율표를 제안했다. 주기율표는 이제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하게 되고, 비슷한 성질을 가진 원소가 세로 줄에 오도록 그렇게 같은 족에 오도록 되어 있고요. 주기율표의 전자 배치, 원자과 전자와 같은 원소들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므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주기적으로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제 원자과 번호 이렇게 증가하는 거 보시면 되고요. 2번까지는 2족인데 3번부터는 13족이야. 3족이 아니라
네, 원자가 전자수가 4개 있으면 14, 15, 16, 17쪽, 그 다음에 이거 빵개면 18쪽입니다. 금속 원소는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쉽다. 양이온.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이 되기 쉽고요. 자, 이 붕소, 규소, 절마는 뭐 비소 이런 거는 준금속에 해당해요. 준금속. 알아준합. 알아준합은 산염기와 모두 반응해서 이제 양쪽성 원소라고 한다. 자, 개념 기본 문제 1번부터 4번까지 잘 풀어보시고요. 자, 봐봐요. 보십시오. 리튬, 나트륨, 칼륨은 알칼리 금속이고 1학년 때도 배웠던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 얘는 이제 원자가 전자는 같은데 한 개로 껍질 수가 늘어나죠. 이렇게 얘는 2개고 얘는 3개고 얘는 뭐 4개고 이러잖아요. 근데 1쪽인 애들은 전자가 떨어져야지 안정하니까 전자가 떨어질 때는 원자에게서 멀리 있으면 떨어지기 쉬운 거예요. 떨어지기 쉬우니까 점점 더 격렬하게 더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거 빠르다, 격렬하다 다음에 다는 매우 격렬하다 이렇게 쓰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원자 번호는 이제 8씩 더하면 되죠. 일단은 여기서 여기 D 궤도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8씩 더하면 됩니다. 그쵸? 11 다음에 이제 19 이렇게 원자 번호. 그 다음에 염화물은 이제 염소 화합물을 말하는 건데 다 1쪽이니까 나트륨 1가 플러스 Cl 1가 마이너스니까 1대1 결합하면 되고, 산화물은 산소랑 결합한 화합물인데 K2O 이렇게 되면 되죠. 왜냐면 5가 2가 마이너스고 1가 플러스니까. 아시죠? 자, 그래서 요즘 이제 세분화해서 나눠놨는데 금속 원소가 속하는 영역은 가를 빼고요. 나다라. 여기는 중금속이잖아요. 나다라고요. 요런 전자 배치는 지금 8개 다 채웠으니까 18쪽 원소잖아. 그쵸? 18쪽 원소는 지금 바 영역에 있는 거죠. 이런 거 아셔야 되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주양자 수가 1이니까 1쪽인데 2면은 2족은 아니고 얘에서는 이제 첫 번째 껍질만 얘는 18쪽이 되죠. 그쵸? 18쪽 1쪽이 이해하시죠? 이거 첫 번째 그 껍질만 전자 2개 채워주면 18쪽이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2쪽인데 전자가 4개 있어. 원자가 전자 4개 있으면은 4족 아니고 14족 써야 돼. 14족 2주기. 이거는 이제 8개죠. 8개. 그러면 이제 18족 2주기. 그 다음에 요거는 2개죠. 세 번째 껍질 2개. 그럼 2족 3주기. 그 다음에 요거는 잘 봐야 됩니다. 여기까지. 원자가 전자 몇 개죠? 3개야, 3개. 3개면 13족 써야 돼. 13족 4주기. 알겠어요? 그냥 대충 아무거나 보고 1 쓰고 막 이러지 마시고 명확하게 하십시오. 자, 어떤 원소의 족은 그 원자가 전자의 무엇에 의해 결정되냐? 족 번호는 이제 원자가 전자수, 수에 의해서 결정되고요. 주기율표의 주기는 그 주기 수는 무엇이랑 관계가 있냐? 전자 껍질 수인데 이제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 전자 껍질 수. 자, 오른쪽에 위치한 원소들은 금속 원소인가 비금속 원소이냐? 비금속이죠. 오른쪽 비금속입니다. 왼쪽과 가운데가 금속이고, 4주기부터 주기율표의 가로줄이 길어지는 이유는 어떤 원소 때문에, 어떤 원소냐고 물어봤는데
그 가운데 들어가는 원소를 이제 전이금속이다라고. 전이원소라고 쓸게. 전이원소. 자,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원소 모두 쓰시오. 수은과 브로민이 있습니다. 브로민. Hg랑 Br. 그다음 일기압에서 기체로 존재하는 원소들은 금속 원소입니다. 비금속입니다. 비금속이죠. 비금속. 뭐 산소, 질소 뭐 이런 애들 비금속은 얘죠. 예. 기체 상태에 있는 애들. 요런 애들. 여기까지가 기체네. 요거 기체네. 이렇게. 요게 기체입니다. 요렇게 기체입니다. 개념 적용 문제도 빨리 풀어보십시오. 일어나세요. 6문제 있습니다. 6문제. 좀 합시다. 자, 보겠습니다. 자, 데베라이너 당시 알려진 33가지 원소를 4그룹으로 분류했다. 이거는 데베라이너가 한 게 아니라 라부아지에고, 라부아지에. 뉴렌즈는 원자량 증가 순서로 배열하면 8번째마다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나타난다라고 주장했다. 맞죠? 멘델레프는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한 게 아니고, 멘델레프도 원자량 순으로 배열한 거야. 원자량.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모즐리는 주기율표, 모즐리의 주기율표 오늘날에도 사용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 BD죠, BD. 다 4번이고요. 그 다음에, 자, A는 금속원소다. 요 1쪽에 수소를 제외한 금속원소입니다. 요렇게가 금속이에요. 이렇게 표시해놔. 요렇게가 금속이에요, 금속. 13족 중에 이게 알루미늄 여기 있거든요. 여기 금속입니다. 그 다음에 B는 양성자수가 2개다. B는 양성자수가 2개가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4번이야, 4번. 그럼 4개야, 4개. 원자과 전자는 2개지, 원자과 전자는.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수는 C가 가장 크다. 얘 7개죠, 얘가 맞네요. 3번이 일단 답이 되고요. 2의 원자 번호는 16이다. 여기까지가 11, 12, 옳지 않는 거 찾는 거구나. 10, 11, 12, 13, 14, 15, 16 맞네. 미안해. 이거 2번이 답이고, 일단 2번 답이고. 그 다음에 D랑 화학적 성질 A 비슷하다. DA 비슷하죠? 그렇죠? 여기 수소를 제외하고는 비슷한 겁니다. 답은 2번 하시면 되고. 넘어갑니다. 책 넘기세요. 일어나, 도현아. 자, 2주기부터 써져 있고요. 2주기, 3주기 이렇게 2주기부터 써져 있어요, 지금. A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6개다. 그러면 그려 이렇게 2개, 6개니까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6개래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P에 3개까지 하면은 몇 개지? 그러면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몇 개죠? 하나, 3개. 3개가 아니라 6개까지 하면 몇 개죠? 5개죠. 그러면은 여기가 4S에 어찌됐건 1개 내지 2개 들어있는 건데, 여기는 이거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4S에 1개 3S구나. 3S에 1개 들어있는 거죠? 여기지,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A가 얘입니다, 얘. 알겠어요? 이렇게 그려가지고 채우시면 됩니다. B와 A는 같은 족이고, 그럼 B 여기죠. 그 다음에 B와 C는 같은 주기다. 같은 주기면은 여기 어디가 C가 있겠네. 요 어디가 C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바닥 상태 원자 홀 전자수는 D가 2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 있는 홀 전자수 이 둘이 같아요. p 오비탈에 채워지는 게 똑같은 형태로 채워지니까 여기에 있는 홀 전자수, 얘 홀 전자수 같습니다. 근데 홀 전자수가 D가 커야 되잖아. 2가 D보다 커야 돼. 그러면은 얘밖에 없죠. 2가 D보다 커야 되고, C는 B랑 같은 주기니까 여기죠. 여기. 알겠어요? 이렇게 D 홀 전자수가, 여기는 홀 전자수가 얘는 1개죠. 1개.
홀전자수 1개. 여기 이렇게 쓰고 할게. 그럼 홀전자수를 써봐. 홀전자수는 여기 1개고 여기는 빵개고 여기가 1, 2, 3, 2, 1, 0 이렇게 갑니다. 홀전자수가. 이거 중요합니다. 예. 자, 요렇게가 홀전자가. 왜냐면 이제 여기 s 오비탈에 2개 채우고 그 다음에 p 오비탈이 3개가 있는데 이렇게 채울 때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채울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써놓고 해야지 실수가 없겠다. 그럼 d가 2보다 크다니까 여기가 d 들어가야 되네, 그쵸? 여기가 여기 잘못 넣네요. 여기 d가 2보다 크다. 그 다음에 이제 c랑 b는 같은 주기다. 되셨죠? 그쵸?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럼 이제 2는 17쪽 원소이다. 2가 17쪽 원소네. c는 원자번호가 C는 7번이냐 앞에 2개 있고 나서 9번이네요. 9번 1주기에 2개 있어야 되니까 원자번호 9번이고요 B와 D는 같은 주기네. 그러면 기억 디귿 고르시는 거죠. 4번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런 거를 잘 해봅시다. XYG가 있어요. XYG 이렇게 3개 있습니다. 3주기 원소 1개래. 그럼 2개는 지금 2주기죠. 3주기 원소는 1가지이고 2주기는 2개네. 2주기는 2가지. 그 다음에 Y의 원자가 전자수가 4개다. 원자가 전자수가 4개인 거는 그러니까 2, 3주기에서 탄소랑 규소가 원자가 전자 4개입니다. 탄소, 규소 둘 중에 하나네. 그 다음에 X와 G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SOB 이게 모두 1이다 이렇게 되려면 2주기에 있는 애들은 S오비탈에 있는 S오비탈 전자수가 4개까지 있죠. 4개. 그럼 이제 P오비탈도 4개 있어야겠지. 1이 되려면. 그런 애는 이제 1S에 2개, 2S에 2개, 2P에 4개 있으면 되죠. 그쵸? 그러면 적어도 요런 애는 이제 X랑 G는 둘 다 이 중에 하나는 얘일 거고, 그쵸? 그 다음에 또 이 중에 하나는 66이면 되잖아. 66, 그치? 66.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은 66이죠. 그럼 1이죠. 1. 그럼 요거 중에 하나 거예요. 요 둘이. X랑 Z.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 요 중에 3주기가 있는 거잖아. 그치? 3주기가 있으니까 얘는 뭐겠어요? 얘는 탄소네. 탄소. 왜냐면 여기 3주기, 이 3주기는 한 가지라고 돼 있으니까 요 둘 중에 3주기가 하나 나오는 거니까 얘는 2주기여야 되잖아요. 그쵸? 일단은 써놓을까요? 이렇게. 탄소니까 이렇게 돼야겠죠. 그 다음에 Z는 Y보다 족번호가 2가 크다. 그러면 이제 족번호가 2가 크다. 근데 얘는 족번호가 16쪽이고 요거는 2족이죠. 요거는 2족이니까 족번호가 Z가 Y보다 크려면 얘는 14족이잖아. Y는 14족. 16쪽이어야 되니까 얘 Z가 얘네. 얘가 Z, 얘가 X입니다. X.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Y는 2주기다. 2주기죠. 두 번째 껍질까지 채워줬으니까 Z는 금속, X는 금속이다. 2조 금속이죠. 금속. Z의 원자가 전자수는 6개이다. Z는 얘인데 6개도 원자가 전자가 2개, 4개 해서 6개죠. 기억은 지금 5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6번 자, 양성자수분의 중성자수가 1이다. 그러려면 이제 뭐 1분의 1이거나 2분의 2거나 뭐 3분의 3이거나 뭐 이런 상태잖아. 그쵸? 근데 지금 질량수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A, B, C 1이다라고 되어 있고 X에서 S오비탈과 P오비탈의 에너지 순위가 같다. 근데 이런 애는 어떤 애지? 이런 애는 수소야. 수소. 그러니까 X가 수소지. 그럼 수소긴 한데 그러려면 이제 요거 앞에 질량수 쓰는 거 아시죠? 그러면 이제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하려면 질량수가 2여야 되는 거지. A는 2죠.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X와 Y는 같은 주기다. 그 다음에 수소랑 같은 주기인 애는 헬륨밖에 없죠. 헬륨인데 그러면 질량수가 4가 돼야 됩니다. 양성자가 2개니까. 그러면 이제 B는 4죠. B4. 아시겠죠? 그 다음에 A 더하기 B에서 C 나온다. A 더하기 B에서 C 나온다. C가 6이네. 6. C는 6인데 6이면 이제 그 양성자 수는 3개가 되겠죠? 얘는 이제 리튬이네. 리튬 3, 6 뭐 요런 애입니다. X는 2주기 원소이다. 1주기죠. 수소니까. 그 다음에 Y와 G는 같은 주기다. 아니죠. 얘는 18쪽이고 얘는 리튬 1쪽이죠. 1쪽. 리튬이면 1쪽이네. 틀렸고요. 비금속 2가지다. 수소랑 헬륨 비금속입니다. 수소랑 헬륨 비금속으로 다 2번 하시고, 자 여기에 이제 1족부터 써져 있는 게 아니네. 2족 13족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14, 15, 16, 17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원자 번호는 요 순서대로이다. X, G, Y 순서이고, 원자과 전자수가 2개, 6개, 5개, 6개인데, 그러면 이제 2개이고, X가 원자 번호가 제일 커야 돼요. 그러면 얘가 3주기일 수밖에 없네. 맞죠? 원자과 전자가 2개인데, 제일 크대. 그러면 얘는 3주기고, 나머지 얘는 다 2주기죠, 둘 다. 그 다음에, 5, 6인데 5 원자과 전자수가 5 여기가 Z 원자과 전자 6 Z가 6이구나. Z가 6 Z가 6 Y가 5 요거네. 매칭 다 했어요. 그쵸? X는 3주기 2족이다. 맞지요? 바닥 상태 원자 홀 전자수는 Y 같은 경우에 15족이면 원자과 전자 5개 중에 2개는 S오비탈 채워지는 거니까 그럼 3개 남잖아. 이렇게 홀 전자수 3개가 되고, 요거는 이제 16족이고 그러면은 4개 채워야 됩니다. 4개. 하나, 둘, 셋, 넷. 그럼 2개죠. 2개. 같은 거 아니고요. 안정한 이온이 될 때 원자가 잃거나 얻는 전자수. X는 전자 하나만 잃으면 되고, 1개 잃으면 되고요. Z는 1개만 얻는 게 아니라 2개 얻어야 됩니다. 2개. 2개를 얻어야 되겠죠? Z. 2족이구나. 미안. 2족이니까 2개 잃고 2개 얻네. 2개 잃고 2개 얻네. 그거 같네. 기억되고 4번 하면 됩니다. 자, 조금 쳤다가 원소의 주기적 성질 마저 할게요.